예. 또 올라가 있네요. 예. 정말 이게 정말 이게 이제 이게 다 이러면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해야 돼요. 정청래 대표하고 또 누구지? 그 여당의 장동혁 대표 얘기해야 돼요. 아니 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뭐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제 뭐 국회의원들은 어떤 말을 해도 제명당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게 결심하기로 한 걸로 알아야죠. 뭐 국민들의 막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제명해달라고 국회 청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응답을 안 한다는 거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벌써 몇 개월 된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뽑혔죠? 6월 3일이었습니다. 이제 5월, 6월 사이에 이뤄졌던 이 당시의 그 언어 성폭력성 발언에 대해서는 용서받지도 용서를 우리가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건 없는 거죠. 이렇게 뭉뚱그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주둥이만 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거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주둥이만 맨날 털면 뭐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기한 건 이준석과 관련된 그 어떤 조치도 민주당이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진짜로 아까 내가 기사를 봤는데 일어나자마자 그 기사부터 봤던 것 같은데요. 다 이거 지금 얼굴 보면 이준석 한동훈으로 기사가 다 도배되게 생겼는데 이미 뭐 방치해 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대선 기간 당시에도 당연히 그랬고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스멀스멀 매체력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언론들이 야당 기사를 더 많이 써주기도 하죠. 예. 그러면 야당 기사들 중에는 대부분 국민의힘 쪽 기사도 기사지만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의 SNS 그리고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부각을 시켜준다는 거. 이미 저는 포기했어요. 예, 그러든지 말든지.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제명을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냥 서로 칼싸움하고 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칼싸움만 하시겠다는 거잖아. 이미 국회에서는 요건을 다 갖춘 상황이고, 에? 요건을 이미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윤리특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제는 국회의원이 무슨 얘기해도 제명이고 나발이고 기사화 시키지도 마요. 그냥 내가 보면은 기사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대선 기간 혐오 발언에 성찰의 시간을 더 가져라. 그러니까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뭐 그럼 용서해 주는 건가요? 제명 얘기가 언제 나왔던 건데. 이거는 좀 답답하네요. 이것도 이제 칼싸움이죠. 이거 뭐 지금 이제 거의 뭐 몇 개월 됐죠.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넉 달 동안 진전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나중에 또 이준석 의원의 스피커가 더 커지면 그때 또 막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대선 전후로 해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이미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좀 깝깝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봤던 기사가 이 기사인데 왜 누구야 누가 뭐 갈라치기에 누구야 자,
민주당만을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도 문제죠. 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면 이제 국회 원구성 협상 다 끝나면 당대표들 뽑히면 당대표들 뽑히면 그 윤리특위 구성 제일 먼저 해서 그 이준석 의원 제명권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다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도 아직까지 뭐 진행이 없죠. 예, 뭐 전혀 그런 거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더 이거 사실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뭐 일요일 오전에 보이는 기사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준석 헤드라인 뉴스 보세요. 자, 이준석 이 대통령 재판받으면 매주 조이대 볼 수 있다. 이준석 덧센 특검법 나올 때부터 우려했다. 아니 솔직하게 의석수로 따지면 우리가 의석수가 큰 거대 여당이나 거대 야당과 관련된 거 이런 보도가 사실 더 많이 나온다라는 뭐 기준이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의석수에 비례해서 그 당의 스피커가 결정되는 거니까. 근데 이준석이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에 이제 뭐랄까 여론을 주도하는 소위 매체력이라고 하는 게 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보다 기사가 실리다가 언제부터 이게 이제 슬슬 균열이 가기 생겼냐. 유튜브 매체로부터 좀 지적을 당했던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그 방송 출연 부분을 가지고 네티즌들이 문제를 삼고, 뭐 저도 제 유튜브에서 다뤘던 적이 있지만 CBS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프로그램과 이준석 의원 간의 어떤 정언유착 의혹을 네티즌들이 제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기도 했죠. 그래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준석 의원을 원래 부르던 것보다 더 자주 부르질 못했어요. 예, 오히려 덜 불렀죠. 오해를 받을까봐. 그러면서 슬슬 이 매체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대선 기간이 됐을 때 TV 토론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절대 다수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줬죠. 그리고 이제 그런 류의 정치나 그런 류의 언행이라는 게 사실 어그로형 정치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대선 기간 때 이미 많은 분들이 판단을 했다고 봐요. 용서를 해주고 기회를 더 주냐 마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고요.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시기, 적기, 타이밍이 있었고, 하나 더 하자면은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에 대한 평가, 이건 뭐 이제 정치적인 평가, 정치적인 어떤 징계, 그리고 사법적인 평가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2024년과 2025년을 지났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진 날부터 그 이후 시점까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은 새로운 걸 받고, 새로운 거라는 건 사실 좀 좋지 않은 평가들을 할 만한 네거티브 포인트들을 많이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도 사실 연이어서 이게 사람들이 왜 이준석 의원이 유명한 건 알겠는데 왜 시끄러운 인물인지를, 문제적 인물인지를 지난 몇 개월간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뭐 징계, 단죄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어요. 이제는 뭐 특검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명태균 김건희 특검에서도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내용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 수면 위로 올라오죠.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여기 네이버 이 페이지를 같이 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준석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봐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셉니다. 자, 1번, 2번. 자, 헤드라인 더보기 들어가 3번. 3번이죠? 쭉 내려가겠습니다. 이준석. 예. 5번.
6번, 7번. 자, 여기 나와있죠? 8번. 또 나오죠? 9번. 주말 사이에 10번. 24시간까지 다 볼게요. 11번. 12번. 이제는 이 동탄 미시룩 기사까지, 이제 이런 가십성 기사까지 이제 나오고 있죠. 12번이었습니다. 쭉 내려가 볼까요? 12번까지 했죠? 한동훈은 제외해요.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자, 1일 전까지 여기까지만 보면 19번. 19번 나왔네요. 많이 나왔네. 주말 사이 19번이면. 다른 기사 종류로 대비해서 봤을 때 19번이나 나왔어요. 24시간 동안 19번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거라고, 제가 이거 한 반년은 아니구나. 한 4, 5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죠? 한 4, 5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명이 제대로 뭐 시도조차 안 되면 아마 개혁신당 지지자분들이나 이준석 지지자분들, 또 이준석 의원 등등이 아마 코웃음을 칠 거다. 코웃음 치게 만든 게 누구다? 저는 뭐 국회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요. 아쉽네요. 아니,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 내용까지는 깊게 알 필요가 없지만 나도 그냥 궁금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보려고 봤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른바 동탄 미시룩 밈에 공개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가수 선미와 배우 고윤정 팬들이 해당 게시글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9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화성시 신도시 동탄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화한 동탄 미시룩 밈과 관련해 동탄에 이런 복장 하시는 분 없습니다 라며 동탄에 사는 분들은 동탄 룩 같은 말로 도시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고정관념을 만드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멀쩡히 아이 키우며 어느 동네보다도 부지런히 살아가는 동탄맘들을 비하하는 밈이 있다면 그 지역 국회의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아, 그렇군요. 아, 동탄 룩 이런 거 있으면 동탄 거리는 게 당연한 그걸 이제 온라인상에서 동탄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누구인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어줍잖게 공작할 생각은 하지 말라. 요즘 들어 기승을 부리니 이 유형도 법적 조치 취해두겠다. 법적 조치 되게 좋아하시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 글에 첨부된 게시물이 배우 고윤정의 사진이다. 누군가 인스타그램에 선미 사진을 올리고 동탄 미시룩의 정석이라고 쓰자 동탄에서 안 보이는 유형이라는 댓글을 달고 해당 게시글을 캡처해 첨부하기도 했다. 선미와 고윤정 팬들은 해당 사진 삭제를 요구하면서 지역 이미지를 살리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사진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래요? 허허. 나는 잘 이게 왜 화제가 되어야 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나이를 먹었나? 솔직히 이게 왜 화제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 기사에 나온 대로 판단을 해보자면 해당 글에 첨부된 게시물이 가수 선미와 배우 고윤정 사진이라는 거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건 뭐 제가 이제 이 팬분들의 마음은 대충 알겠는데, 이준석 의원이 고윤정 씨와 가수 선미 씨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의견이나 주장들을 하다 보니 나중에 드러난 거는 선미 내지는 고윤정 씨가 그 게시물에 담겨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 화제가 됐던 거 아닐까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설명 좀 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느끼는 그 심각성이 뭐냐면 이제 이준석 의원이 무슨 말만 해도 기사화가 되는 이런 시기가 또 됐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12월 3일 이후에 그리고 대선이 끝날 무렵까지의 이준석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매체력이 어느 정도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는지 사실상 모르겠어요. 뭐 이준석 의원 스스로가 자숙의 기간을 거쳤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준석 의원이 그 해당 언어 성폭력성 발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 적도 전 없다고 봅니다.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그때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의혹 제기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는 식의 해명이었죠. 저는 그게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앞으로도 사과하기는 어려울 거고 동일한 방식의 문제는 또 터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저 언론지상에 이름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다분히 집착을 하거나 다분히 거기에 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죠. 사실 그게 정치의 본령은 아닐진데 부고 빼고 이름이 올라가는 거, 보도가 된다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의 관념들을 정치인들이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만 나쁘냐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긴 한데, 이준석 의원이 그간 이제 10여 년간 보여줬던 자신의 정치 행보에서 대중들의 평가가 갈라치기 정치다, 편가르기 정치다 등등의 그런 일반적인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언어 성폭력이라는 어떤 네거티브 포인트가 부정적인 지점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야당 대표, 개혁신당 대표로서 맞다. 심지어 또 찬성과 반대 찬반 투표로 했던 경우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이 이제 보폭을 넓혀가는 모습들이, 저는 이게 이제 상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사의 내용보다 선미 씨 팬들, 고윤정 씨 팬들이 불쾌해하는 마음들도 잘 알겠고, 하지만 어떤 정치인이 이런 댓글이나 이런 글 의원이 썼다고 해서 이렇게 기사까지 납니까? 안 나죠. 300명이에요,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이런 댓글 쓰거나 이런 화제거리를 누가 기사로 내줍니까? 이준석 의원이니까 클릭 유도 높이려고, 그리고 장사가 되니까 이런 인물을 갖다가 소재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소개해드린 대로 무려 24시간 동안 기사가 대략 20개 정도 쏟아진 인물인데,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정치 비수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연휴 내내 이준석 의원의 발언이 보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경각심을 가져야죠.